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 최근 유명 유튜버 A씨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A씨는 중학교 시절 내내 여러 무리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고 주모자를 강제 전학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며 당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고 결혼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여 학창 시절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뭐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해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범죄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요거 학교 폭력의 개념 정확히 잘 아셔야 되고 우리 애가 피해를 당했다면 우선은 피해당한 내용을 보고 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터뷰한 내용인데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경우에 따라 심한 좌절감을 경험하고 장기적으로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도 뭐 자살 충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실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교사나 부모님 등 보호자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소 보호자들이 아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보여주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요런 경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니면 피해가 엄청 심해진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털어놔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신고받았음에도 학교 내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뭐 요즘에 대부분의 학교는 그 말 그대로 원칙대로 진행하고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는데 이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다음에 아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들에게 조치 없음 처분 나오거나 경미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보다 경미한 조치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제가 보면 형평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학생은 피해가 엄청난데 가해 학생은 조치가 경미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준비를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보호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야지 믿고 그 학생도 자녀분들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충분히 보호받는 느낌을 주어야 아이가 피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같이 증거도 수집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안이 구체적으로 되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보호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피해를 그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다 조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이렇게 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권한도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좀 자료나 이런 거를 좀 모아서 제출할 필요도 있고 의견서를 피력할 필요도 있고 피해당한 사실 만약에 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뭐 폭행을 당해서 병원을 갔거나 그래서 이제 사기 진단서를 받게 됐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 같은 경우 이제 뭐 계속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 상황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언제 어떤 자료를 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딱 두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만의 좀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대한변협 학교폭력으로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 분이 뭐 제가 알기로는 열 몇 번 저를 포함해서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확인하셔서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